안녕하세요. 글쓰기 강사 이만교입니다. 저는 시로 등단해서 소설을 썼고 지금까지 6권의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올 6월엔 동시집도 출간했습니다.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 공작소를 4권 출간했습니다. 현재는 한서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 창작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글쓰기 공작소라는 모임에서 시민들과 함께 읽기 쓰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면 저를 교수나 소설가로 소개해 주시는데요. 제가 저를 소개해야 할 때는 글쓰기 강사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평생에 걸쳐서 하고 있는 저의 고민이자 숙제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소설을 쓰지만 시와 소설로 등단해서 특정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글을 씁니다. 소설도 쓰고 청소년 소설도 쓰고 글쓰기 책도 쓰고 시도 쓰고 동시도 또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재밌어지는데요. 왜냐하면 한순간 한순간 어떤 생각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행복하고 재밌나요? 살다 보면 가끔은 행복하고 재밌는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은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게 반복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벤트나 사건 단위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작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들, 특히 더 나은 생각 문장을 떠올리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 문장 단위로 삶을 경험합니다. 살아보면 매일매일 이벤트나 사건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생각 문장을 떠올립니다. 매 순간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 문장, 어떤 좋은 이미지들이 내 머릿속에서 언제 어떻게 떠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 자신의 생각 문장을 창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루하거나 따분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생각 문장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루하고 따분한 나날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자기만의 아이디어나 생각 문장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해지면 내가 요즘 새 아이디어나 새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인간은 언제든 더 좋은 아이디어 혹은 더 좋은 생각 문장을 떠올리고 싶어 하는 동물입니다. 쉼없이 떠올립니다. 오늘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눌까? 다들 즐겁게 만드는 뭔가 신박한 화제나 아이디어 없을까? 하고 궁리하게 됩니다. 특히 작가는 매 순간 글감과 첫 문장을 찾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재미난 생각 문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에겐 재미난 생각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직접 써봅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생각 문장을 만들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매 순간순간이 궁금해지는 글쓰기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생각 문장을 떠올리려 애쓰는 인간. 이거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독서란, 책 읽기란 무엇일까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든 새롭게 참신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명작 소설이나 시를 읽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던가요? 있어봐야 한두 단어에 불과할 거고요. 사전 찾아보면 금세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 작가나 나나
다 아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작가는 이렇게 멋진 표현을 찾아내고 나는 찾아내지 못하는 걸까? 작가나 시인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해도 더 멋지게, 더 재미나게, 참신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소설, 좋은 시를 읽다 보면 나도 더 멋진 표현 찾아봐야지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좋은 시나 좋은 소설을 읽으면 이건 나도 경험한 건데, 나도 느낀 건데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이나 소설가는 그걸 훨씬 더 멋진 생각 문장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을 읽다 보면 언제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문장보다 더 나은 생각 문장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금 내가 사용하는 생각 문장보다 더 나은 생각 문장이 존재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의 글쓰기 모토입니다. 제게 글쓰기란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생각 문장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더 나쁜 생각 문장을 사용한다. 이건 마치 더 맛있는 반찬을 두고 더 맛없는 반찬을 먹는 경우처럼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글쓰기 강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글쓰기, 그러니까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시인이나 작가뿐 아니라 과학자나 과일 가게 아저씨나 식당 알바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아서 쓰려는 사람들로 제게는 보입니다.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아 쓰는 만큼 기쁘고 또 효율적이죠. 그러지 못하는 만큼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겐 독서 역시도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는 일종의 채굴 과정입니다. 글쓰기가 자기 안에서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는 거라면 책 읽기란 자기 밖에서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찾는 거죠. 훌륭한 작가가 써놓은 참 좋은 생각 문장이란 아마도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장차 하게 될, 얻게 될 나의 미래의 생각 문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작가가 쓴 좋은 책이란 나도 그처럼 노력하면 떠올렸을 나의 생각 문장입니다. 좋은 책을 한 권 쓰려면 보통 10년, 20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작가가 10년, 20년 경험하고 공부해서야 떠올린 10년, 20년짜리 알짜배기 생각 문장을 곧바로 내가 느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빠르고 놀라운 자기 업그레이드 방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독서란 더 나은 생각 문장을, 인류가 이제까지 발견한 가장 훌륭한 생각 문장을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독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인 거죠. 논어 위령 공편 30장에 보면 자왈, 오상종 일불식하고 종이야 불침 이사하지만 무익하여 불여하게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을 새워서 자지 않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았고 얻는 것도 없었다. 차라리 공부하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만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책은 내가 10년, 20년 경험하고 공부해야만 떠올릴 수 있는 나의 미래의 생각 문장이다. 독서란 나의 미래의 생각 문장을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는 생각 여행이다. 그런데 독서를 정말로 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독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마 다들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만만치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뉴스 미디어에서 전문가가 추천한 책, 선생님이나 선배님이 추천한 책, 또 친구들이 추천한 책부터 읽습니다. 그렇게 추천받은 어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서야 그 다음 책을 읽어요. 그걸 중간에 그만두면 뭔가 패배한 것 같고 끈기가 없는 것 같고 돈도 아깝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습니다. 책값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읽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읽게 되면 그때부터 독서는 힘든 노동이 됩니다. 이게 사람은 움직이는 활동성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려면 꼼짝없이 앉아서 오직 눈동자와 문해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멀쩡한 사지를 묶인 듯이 꼼짝없이 앉아서 눈동자와 문해력만 사용한다는 건 이거 마치 많은 반찬을 놓고 한 가지 반찬만 계속 먹는 것만큼이나 참기 힘들죠. 그래서 좋은 독서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독서의 첫 번째 단서는 먼저 좋은 책부터 골라야 합니다. 좋은 책만 고르면 저절로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책 단위로 독서를 하지 말고 생각 문장 단위로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생각 문장을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더라도 해수욕장 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영을 하고 휴식을 누리고 파도와 햇살을 느끼려고 가는 것이듯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는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나는 생각 문장, 그래서 내 뇌를, 마음을, 생각을 깨우쳐주고 각상시켜주는 더 나은 생각 문장을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또 혹은 널리 알려진 명저라고 해서 아니면 한간에 유행하는 책이라는 이유로 나는 재미도 흥미도 느껴지지 않는데 억지로 읽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요, 부지런히 읽어도 도서관 책의 10만 분의 1 정도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10만 권 중에 99,900권은 읽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읽어야 할 책보다 읽지 말아야 할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에 독서의 첫 번째 행동은 읽을 만한 책을 빠르게 고르는 것입니다. 이때 잘못 고르면 나머지가 다 힘들어져요. 독서가 싫어지고 나는 독서 취향이 아닌가벼 라는 엉뚱한 결론에 빠집니다. 책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일주일 열흘씩 속도가 붙지 않고 괴로웠던 경험들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우선 잘 골라야 하는데요. 나에게 맞는 책만 고르면 졸린 데도 읽습니다. 책만 잘 고르면 누워서 읽다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읽게 돼요. 저는 이게 하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누워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일어나 앉아 읽을 수밖에 없는 책. 이런 책을 골라야지 안 그러면 접어둬도 됩니다. 일단 최대한 도서 정보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최소 10권 이상의 책을 책상에, 머리맡에 놓아야 좋습니다. 한꺼번에 10권씩 구입하기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면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가장 읽고 싶은 책, 현재 내가 가장 읽고 싶은 책 10권을 딱 책상에 놓으면 굉장히 든든하지 않나요? 그렇게 신중하게 읽어도 사실은 제 경험상 보면 10 중에
8, 9권은 이거 안 읽어도 되겠는데 싶은 책이고 10 중에 한두 권만이 이건 참 괜찮은데 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도 정말 내가 읽어야 하고 읽으면 흥미를 당기는 책은 그만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책만 만나면 이제 독서의 눈이 떠질 텐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 방에 제가 읽고 싶어서 샀는데 아직 못 읽고 있는 책이 200~300권이 넘습니다. 네. 책 욕심만 내고 읽는 속도는 좀 느려서 책이 쌓인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 100권 이상을 제 방에 두려고 합니다. 이게 중고시장 이용하면 좀 가능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100권 이상 방에 딱 놓아두면 사실 독서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읽다가 저거 조금 읽고 또 이거 재미없으면 저거 조금 뒤져보고 하다 보면 그 중에는 재밌는데 하는 책이 한 권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책 100여 권이 내 방에 있으면 이건 마치 서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동네 서점에 가보면 내가 꼭 읽고 싶은 책이 한 20~30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방에 100권 이상의 내가 읽고 싶어서 가져온 책이 있다. 그러면 내 방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게 되죠.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 이제 책이 책을 낳습니다. 좋은 책은 신기하게도 읽고 싶은 책을 꼭 가르쳐 줍니다. 어떤 책이 너무 좋으면 그 작가의 다른 책 혹은 그 장르의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어지잖아요. 그 책이 참고하거나 언급한 책도 읽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씨앗책, 씨앗도서라고 부릅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전문가에게 묻기 전에 자기 자신의 씨앗책, 씨앗도서부터 살펴보면 그 책이 도서의 출발점이, 독서의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씨앗책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책을 확보해 놓고 그중 가장 읽고 싶은 책을 꺼내들면 그것이 가장 자기 주체적인 독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듯한 자세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벽에 기대도 좋고 엎드려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표서와 머리말과 차례를 읽어보고 첫 단원을 읽어나갑니다. 읽으면서 흥미가 당기는지 나를 긴장시키는지 호기심을 자극하는지 살펴봅니다. 밑줄을 긋고 싶은 문장을 찾아봅니다. 만약 이런 문장들이 찾아진다면 다행인데 찾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죠. 그래도 한두 단원까지는 참고 읽어봅니다. 제 경험상 첫 부분이 뛰어난데 후반으로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책들은 많지만 첫 부분에서 흥미가 일지 않는데 후반에 가서 흥미가 당기는 책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첫 장, 첫 부분만 읽어도 이 책이 나와 인연이 되는지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로 꼽히는 고전이나 스테디셀러일지라도 일단은 접어두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읽다 보면 끝까지 읽는 책보다 앞부분만 읽고 도중에 접는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구입한 책 중에서 약간의 기쁨을 주는 책은 10권에 한 권이고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책은 100권, 200권에 한 권입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책값이 아까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입하고 여러 추천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해도 성공률이 이렇게 10% 안팎에 머물러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10%의 성공률이면 대단한 성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열에 한두 명만 내게 좋은 영향을 끼쳐도 그것은 좋은 인연이고 저를 더 훌륭하게 성장시킬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엉터리 교사가 수두룩하더라도 존경하는 스승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더없이 행복하고 또 학교 다닐 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10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이라도 내게 긍정적인 자양분을 제공해 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10권을 구입했는데 7, 8권을 읽다가 접었다고 해서 내가 책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권을 구입해서 한 권만 정독했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생각 문장을 만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생각 문장을 바꿔놓을 겁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 그냥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 문장을 채집해두면 참 좋습니다. 자기에게 공명을 준 문장, 자기에게 충격을 준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는 겁니다. 어떤 대목이나 단원 전체가 마음에 들면 별표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를 일독한 다음 이 표시해둔 부분만 재독을 합니다. 이때 따라쓰기까지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따라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냥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재독, 따라쓰기, 소리내어 읽어보기 같은 것을 해야만 그 생각 문장이 내 몸속, 내 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제대로 만나려면 밑줄 긋기, 재독하기, 따라쓰기, 소리내서 읽어보기 같은 방법을 꼭 사용하라고 추천합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문장을 읽고 침묵의 상태로 연상되는 이미지나 의미 등을 계속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그 문장이 나에게 어떤 공명을 일으킨 가장 깊은 뜻이 뒤늦게야 떠오르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최대한 만끽하는 독서 방법이 묵상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울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 문장을 충분히 음미하면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고 생각은 활성화되고 마음은 열립니다. 특히나 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슷한 문장을 변주하는 재미를 맛볼 수가 있어요. 가령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속담을 가지고 언제나 놓친 버스에 빈 좌석이 더 많아 보이는 법이다 라든가 혹은 친구 학원의 선생님이 더 상냥해 보이는 법이다 같은 식으로 변주해 보면 작가의 생각 문장이 이제 나의 생각 문장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작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재독, 따라쓰기, 소리내어 읽기, 묵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 문장을 내 방식으로 변주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 생각 문장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씨앗 문장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 문장을 많이 만난 사람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 문장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독서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생각 문장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